네, 새로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굉장히 날씨도 좋았고 계속 날씨가 좋을 전망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봄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금방 더위가 찾아온 것 같네요. 네, 다들 이럴 때일수록 기온차 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2016년 5월 30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6일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의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과 국제유가 하락에 혼조세를 보였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미국 4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3.4% 증가를 했던 모습이었지만, 방위나 아니면 항공 부분을 제외한 핵심 자본재 주문은 전월 대비 0.8%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월 잠정 주택 매매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견조한 성장 지속을 보였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유가 상승으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다시 생산을 재개를 했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국내 증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11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현물에서 그리고 선물에서 동반 순매수가 나왔죠. 그리고 순매수가 확대됨에 따라서 정유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심이 개선됐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를 띠면서 화학, 정유 업종들이 강세가 지수를 이끌어줬으나 글로벌 불확실성이 남아있어서 상승에는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 자금이 중소형주에서 테마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매우 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주식 위계탁증서, MSCI 신흥지수 편입과 구매자 관리지수,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하락 변동성은 확대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고요. 코스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모멘텀이 강하게 이끄는 수급 주체가 없었죠. 그래서 좀 반등의 좀 상승적인 모습에 제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1960포인트에서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의 흐름을 계속 조심히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가 유입이 됐죠.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부족,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6월에 있을 금리 인상이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투심 위축에 대한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이었던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의 화학업종, 그리고 정유업종들이 강세를 나타냈으며 주식 시간 이제 연장이 되죠. 8월 달에. 그런 기대감으로 증권 업종들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초반에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됐죠. 유입이 돼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삼성전자 하락에 지수의 상승폭을 반납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투자자들이 관망세가 이어졌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방향성 없이 횡보의 흐름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후반에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추가 물량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를 좀 살펴보자면은 현대상성 같은 경우에는 용선료 협상이 진전이 됐죠. 진전이 되면서 내달 해운 동맹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승을 했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현대상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용선료 협상이 뭐 수용이 되더라도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채무 조정이 있죠. 채무 조정이 있어서 그걸 또 실패를 한다면은, 채무 조정이 실패를 한다면은 법정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평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콘도, 호텔, 스키장 뭐 운영을 하는데 국내 리조트 4위입니다. 4위. 그래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상승했던 걸 볼 수 있었고, 대우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대우 위니아 상장 뭐 예비 심사에 승인이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네, 바이오 신약 혈우병 치료제가 미국 FDA 판매 승인을 받으면서 상승했던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성사료 같은 경우에는 돈유값 폭등으로 해서 수요가 증가되는 전망이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살펴보자면은 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자면은 690포인트에서 상하방 경직이 됐던 모습을 띄지 않았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 업종이 없었죠. 그리고 모멘텀도 없었을 뿐더러 굉장히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인의 강세에도 매도 강세가 이어졌죠.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연기금 등 뭐 기관 순매수의 지수 상승이 견인을 했으나 투자자들은 아직 경계 심리가 높아져서 제한적인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뭐 카카오, 동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소폭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OLED 장비업종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에 낙폭을 줄여주면서 자리를 지켜줬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코스닥 1분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냈죠. 그래서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기관에서 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 회복을 이끌었던 흐름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중반에는 뭐 외국인들 순매도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이 되면서 네, 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 회복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후반에는 기관에서 계속 추가 매수가 유입이 됐죠. 그래서 지수 상승의 흐름에 견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지를 좀 살펴보자면은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유효성이 안정성이 확인이 되면서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 모바일, 중국의 텐센트 모바일 외임 대상으로 5,500만 달러 규모를 유증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면서 조금 하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합작회사 내년 뭐 2인용, 4인용 전기 자동차 출시 예정으로 인해서 네, 하락 마감을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틸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층 이상 건물 내진 설계 뭐 의무화 확대 시행을 됨에 따라서 상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큐브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필터 사업 자회자 뭐 JL 테크 흡수 합병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그리고 네,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0.2%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은 옐런 의장이 6월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했죠. 그래서 경쟁 성장률 상향 조정, 네 맞습니다. 상향 조정과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옐런 의장은 뭐 의원회에서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히면서 6월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확대됐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업률 목표치에 근접을 했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뭐 역시 목표치인 2%에 근접을 하면서 기대감을
심어줬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뭐 GDP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0.5%에서 0.8%로 상향 조절이 됐습니다. 상향 조절이 됐으나 수출 부진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예상치 0.9%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0.8%로 우선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1분기 신규 주택건설 지출은 뭐 17% 이상 상향 조정이 되면서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뭐 셰일 업체들이 생산 재개 가능성을 보이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WTI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금일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굉장히 높아진 이제 6월 금리 인상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심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5월 달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든 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뭐 하락을 하거나 이럴 때면은 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부족합니다. 지금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뭐 아직 불확실성,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뭐 브렉시트 그 이상을 뛰어넘는 뭐 모멘텀이 있으면은 충분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남아 있는 상태다 보니 조금 아직 투자자들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뭐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뭐 불확실성 때문에 다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물량을 내던지는 상황도 뭐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카드 소비 같은 경우에도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평균치보다 떨어지면서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방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저희가 시황 분석을 해드릴 때 항상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도 장 중간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형 가치주를 잡아가자. 네, 오타가 났네요. 네, 잡아가자입니다. 잡아가자. 중소형 가치주를 잡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가치주를 잡아가자는 말이 지금 테마주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이게 다시 언제 우선주로 넘어가고 대형주로 넘어가고 뭐 중소형 가치주로 다시 넘어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들 유의를 하시고 유념을 하시고 계속 가치 있는 중소형주를 잡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형 가치주를 잡아가자는 거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계속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저희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출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주의 깊게 계속 보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 새로운 월요일이 밝았지만 이제
5월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5월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6월에 있을 이제 대형 이벤트들을 두고 계속 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모멘텀이 부족함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힘든 장이 계속 유지가 될 거다. 매번 매주 조심해야겠다,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러시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만큼 불안정한 증시가 이어지고 있고 모멘텀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장중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계속 테마주로 흘러가는 걸 계속 잡아주고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들 제가 항상 이번 달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추격 매수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조심스럽지 못한 자기가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위험하다고 봅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그리고 어떤 뭐 원칙을 가지고 항상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차라리 아까워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라고. 아시겠죠?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유의를 해두시고, 뭐 수익이 나더라도, 반대로 수익이 나더라도 아까워는 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수익이 나더라도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다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고, 수익률이 높더라도 조금씩 1차 청산, 뭐 1차적으로 청산을 하고 뭐 2차적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수익이 많이 나야 된다 막 이런 관점에서는 아까워하되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상한가를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수익이 안 나고 다시 손실로 이어질 때는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내가 왜 그때 청산을 못했지, 수익 실현을 못했지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익 실현을 하려다가 뭐 더 계속 높아지니까, 계속 수익률은 높아지는 게 몇 번이나 연속성을 거치다 보면은 이제 기다려야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더 큰 수익성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아시겠죠? 다들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정성 있게 조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5월 30일 날 금일 아침 시황 방송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방송 이제 바로 이어질 거니까 계속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은 네, 대표님께 방송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의 공시가 눈에 띄셨나요?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냥 뭐 아우토만 박수 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단타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명심하고 네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리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눈이. 아이고, 주말을 보내고 왔더니 네, 사람이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뭐 본다 그러면 주말 동안 반기문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돌았었습니다. 반기문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도 또 파동들이 나올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 하나 중에 남북 경협주들, 북한 관련해가지고 경협주들 좀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어요. 이전에는 인맥 그리고 혈연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경력주 쪽으로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뭐 선도전기나 아니면 관련주들 말씀드렸었고요. 또한 이번 주 월요일 날 무슨 관련주를 또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또한 이번 주에 우리 해저터널 관련주도 또 한 번 더 보시라라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수건설 특수하게 잡아가시라, 잡아놓으라, 잡자, 잡아라라고 사인까지 드렸었던 부분들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한국선제 특수건설 KT 서브마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